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건희 회장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그 직계가족이 그 이재용 부회장이죠. 그 상속세를 한 11조를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찬반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대체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이쪽이 주장이 뭔지 한번 스터디를 해봤습니다. 일단 먼저 상속세를 폐지해야 된다 또는 인하해야 된다라는 측의 주장을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이분들은 뭐냐 하면은 상속세 인하 및 폐지가 이제 세계적인 추세라는 거예요. OECD 35개국 국가 중에 상속세를 없앤 나라가 13개국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상속세율은 지금 최고 50%고 특히 이제 이건희 회장 같이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30% 할증을 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상속세율이 뭐 최고 65%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OECD에서 한국보다 상속세율이 높은 국가는 일본뿐이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GDP 대비 상속세 비중이 0.33%로 매우 높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상속세율이 높다라는 얘기죠. 상속세를 많이. OECD 국가 중에 4위로 높대요. 그래서 벨기에, 프랑스,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가 4위랍니다. 그리고 고액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그 이제 상속받는 사람들, 직계가족, 자녀들이죠. 이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주식을 반강제적으로 매도를 하게 되면은 지분율이 하락돼서 경영권이 상실된다는 거죠. 그리고 돈 많은 자산가들이 이제 상속세를 폐지한 캐나다, 싱가포르 등으로 이민을 가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이 되겠죠. 이 사람들이 남아서 소비도 하고 해줘야 되는, 투자도 하고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요거는 좀 제가 뭐 좀 약간 말이, 제 개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상속세가 전체 그 세금 수입,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 2018년 기준에 0.9%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정부가 크게 세금 걷어들여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 뭐 폐지해도 그만이다라는 주장인데 이건 아까 우리나라가 상속세 비율이 높다라고 한 거랑 약간 배치되는 주장이라서 조금 논리가 좀 이상합니다. 그 다음에 상속인, 그러니까 직계 가족에게 소득세가 과세되었음에도 또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물리는 거는 이중과세다.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제가 돈을 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저희 아들, 딸은 저와 함께 경제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기식기 가족이. 그러니까 제가 소득세를 낸다는 거는 벌써 우리 아들, 딸들도 소득세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1년에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1천만 원을 세금 소득세로 냈다 그러면은 집에 들어오는 건 4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 4천만 원만 들어왔다는 게 결국은 저만 냈다는 게 아니라 저희 아들과 딸도 같이 낸 개념이다. 그만큼 아들과 딸이 뭐 학원을 보낸다든지 뭐 음식을 사 먹는다든지 이런 거에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으로 인해서 재산의 명의만 바뀔 뿐 마치 새로 소득이 발생한 것처럼 취급하고 상속세를 과세하면 이중과세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상속세 폐지 또는 인하를 주장하는 측이고요. 상속세를 이제 현행을 유지하거나 뭐 어떤 사람들은 또 인상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의 주장을 한번 보죠. 일단 조세 이론상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에 따른 우리나라의 그 빈부격차, 요즘 빈부격차가 심해졌잖아요. 그걸 완화시키는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속세를 폐지 인하를 주장하는 측은 이제 주로 보수주의자들, 그다음 자유주의자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신봉하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상속세율은 오히려 75%로 높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1950년에 그 상속세법을 도입을 했는데 그때 최고 세율이 90%였답니다. 왜 이렇게 높았냐 하면은 당시는 이제 그뭐
세원 포착이 어렵다니까 탈세나 뭐 이런 게 만연했겠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상속 시점에는 세원이 모두 노출되기 때문에 그때 한꺼번에 세금을 걷는 목적이다. 그리고 이거는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세원이 노출, 그러니까 탈세를 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상속 시점에 그거를 세금을 걷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다음 부동산 뭐 이런 데는 시세보다 훨씬 낮게 평가된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율은 훨씬 낮다라는 거예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다음 과세 표준 10억까지는 거의 공제가 되고 뭐 20억까지도 상속세가 20억 상속받으면 1억 6천만 원을 내므로 한 8%밖에 안 된다. 상속세율이. 그러니 뭐 중산층에게는 부담이 없는 제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뭐 이건희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같은 사람만 해당되는 거다라는 거죠. 2017년 기준 이 사망한 사람이 23만 명인데 불과 3%인 3천 명만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었답니다. 그리고 이 대상자들은 평균 3.5억 원의 상속세를 납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상속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나라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다. 뭐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연예인 걱정, 재벌 걱정 하지 말아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벌 걱정을 왜 하냐 이 뜻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선진국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득세 평균 세율이 높아 재산 축적 과정에서 소득세를 많이 냈기 때문에 상속세를 적게 내는 거나 폐지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소득세율 최고 구간이 42%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경제적 공동체랑 상관이 있는 건데 결국은 이 직계가족,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한 일이 뭐가 있냐 이거죠. 쉽게 말해서 그냥 무상으로 돈 받는 거 아니냐. 아버지 잘 만나서. 그러므로 그 돈을 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 인별 과세 체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과 그 아버지는 남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계가족은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 개별적인 사람으로 봐서 이런 새로운 상속 소득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는 겁니다. 예, 오늘은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측과 상속세를 유지하는 측의 주장을 한번 같이 다뤄봤습니다. 최근에 뭐 여러 뭐 술자석이나 이런 데서 이슈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도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